입시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죠? 어떤 부분이 많이 바뀌고 있죠? 안녕하세요. 친절한 입시TV 김학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달라지는 입시에서 살아남기. 자, 입시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죠? 어떤 부분이 많이 바뀌고 있죠? 정시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생활기록부가 간소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특기자 전형이 많이 줄어드는, 결국엔 언젠가 폐지가 되는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그때부터 특목자 자고가 일반고로 이제 전환이 되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학생부 비교과 2021학년도면 현재 고3이 되는, 그러니까 예비 고3이 되는 거죠. 일단 비교과나 자기소개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 고2가 되고 예비 고1이 되는, 그러니까 현재로 말씀드리면 고1, 중3 학생들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지죠? 일단 자기소개서가 문항이 되게 많이 축소가 돼요. 올해 이제 고3이 되는 2021학년도 입시는 크게 바뀌지 않아요. 보통 이제 자율문항까지 해서 4가지 문항인데 많은 대학은 한 5,000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고1, 중3, 이제 예비 고2, 예비 고1이 되겠죠. 이 학생들에서부터는 자기소개서 문항수가 대폭 축소가 돼서 글자 수도 한 3,100자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부분도 되게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생활기록부가 되게 많이 간소화가 돼요. 생활기록부는요, 현재 고1, 중3 같은 경우에 생활기록부에 예를 들면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록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자율활동이 500자로 줄고 진로활동이 1000자에서 700자로 줄고, 올해 2021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현재 예비 고3까지는요 자율활동 1000자, 그리고 봉사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 진로활동 1000자까지 학년별로 기록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예비 고2, 예비 고1 같은 경우는요 자율활동 500자, 그리고 동아리는 그대로 500자 똑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500자를 기록 못하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진로활동도 1000자에서 700자를 줄여요. 되게 많이 줄죠.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되게 많이 간소화가 됩니다. 그리고요,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까지는 소논문이라는 단어 써도 돼요. 그런데 고2, 고1, 그리고 그 이후 계속 소논문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님들께서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소논문 못 쓰면 보고서 이런 거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거 의미가 없겠네요. 그런데 의미가 없지 않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1단계 통과되고 2단계 면접 볼 때 대학 교수님들은 전공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라고 한다면 면접할 때 그쪽으로 많이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을 못 쓰게 막아놨다라고 해서 그거를 그런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예전보다 그 영향력은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요. 자, 그리고 또 달라지는 부분이 수상 경력이에요. 올해 이제 고3이 되는 아이들까지는 수상 경력 다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고2가 되고 올해 고1이 되는 아이들서부터 수상이 한 학기에 상 하나만 대학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상 한 학기에 하나만 받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진로가 막 바뀔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이 진로를 위해서 이 상을 받아놨는데 나중에 고3 갔을 때 내가 희망하는 진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가 대학으로 넘어가는 상을 또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학기에 상 하나만 대학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진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을 받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수상 경력이 언제부터 없어지냐면 이제 중3이 된 학생들서부터는 아예 수상 경력을 기록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자, 표로 정리해놓은 거 이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되게 이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또 중3이 되면서 또 독서활동도 기록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입시를 하는 입장에서, 아니 입시를 떠나서 교육적으로 가뜩이나 지금 아이들 책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생활기록부에 독서를 기록을 못하게 막아놓는다? 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정책을 논하는 어떤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건 퇴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뜩이나 책도 안 읽는데 이것까지 없애놓으면 아이들 더 책 안 읽을 수밖에 없겠죠. 자, 앞으로 교육 정책을 논할 때 입시를 떠나서 교육 쪽으로 조금 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서류에서도 블라인드 평가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단계 통과되고 면접 볼 때 블라인드 평가, 그러니까 아예 학교가 어딘지 다 가려진 상태로 이제 해서 면접을 평가했었는데, 앞으로는 1단계 서류 평가에서도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디 학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크게 타격을 받는 학교는 어딜까요? 정말 일반고입니다.
특히 내신 받기 어려우면서 학교에 커리큘럼이 없는 그런 일반고. 근데 특목자 사고는 괜찮아요. 이미 커리큘럼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 학교가 어딘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현재 중학교 학생입니다. 그러면 일반고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내신 받기 어려운 그냥 일반고를 선택하는 거는 크게 메리트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내신을 보면서 표준 편차가 크면 그만큼 실력차가 크게 나는 학교라고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내신 받기 쉬운 학교 가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향후에는 서류에서도 블라인드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내신 받기 어려운 어떤 뭐 강남 일반고도 여기에서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그런 일반고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커리큘럼이 또 어떻게 짜져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이 학과를 희망을 하는데 선택형 그 교육과정에서 그 과목 개설이 안 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고등학교 선택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서부터는 고등학교가 이제 선발권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완벽하게 실현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여튼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부분이 달라지게 되니 내가 여기서 맞춰가지고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미리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거기 맞춰서 가면 돼요. 오늘의 주제는 달라지는 입시 지형에서 살아남기.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가 글자 수가 줄여가고 또 폐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정시가 확대되고 수시에서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 줄기도 하고, 또 생활기록부가 되게 간소화되면서 뭐 수상 경력이 대입에 미반영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독서활동이 또 미반영 되기도 하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구독이랑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계속 좋은 정보로 학부모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